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정말 최고입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온 지 올해로 17년째입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10을 뺀 7년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아닌 파이코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밝혀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뭔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불반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지만 알트코인 위주로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무려 비트가 3.2%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도 3.4%, 그리고 BNB도 3%, 리플도 3.9%, 솔라나가 무려 6.3%,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하이퍼리퀴드가 10%가 올라갔고요. 나머지 것들도 뭐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반등들 지금 5.2% 올라가기도 하고, 처음 보는 코인이 또 37% 올라가기도 했어요. 아발란치도 4.4%. 전체적으로 뭔가 오르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과연 파이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자, 파이 네트워크도 오르긴 올랐네요. 2.3% 올랐지만 우리가 예전에 만족할 만한 가격의 수준이냐 봤을 때는 0.1273달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상장을 하고 지금 한 1년하고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계속해서 50위권 안의 순위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24시간 볼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역대급으로 굉장히 적다. 832만 달러다라는 거. 이게 바로 파이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장 관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이 네트워크 거래 관련해서 보면 0.127달러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 계정 통계 관련해서는 1804만 개 지각 개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월별 파이 연락 통계 관련해서 2026년 6월 달에 1억 1901만 개 되어 있네요. 연락이. 아직까지도 1억 1900만 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락업이 그렇게 많은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건 다들 아마 눈치를 채시긴 했을 것 같아요. 다음 보면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 보면 6월 3일 날에 이렇게 되어 있고 6월 3일 이후에는 따로 없다라는 거. 파이 네트워크 팔로우 수는 원래 427만 팔로우였는데 좀 줄어들었죠. 팔로우 자체가 줄어드는 건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따로 나와 있는 소식은 없고요. 자, 엘프 대중 마켓플레이스 공지해가지고 다월드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제가 목록을 구매하기 위해 그 봇을 사용하는 잠재적 사용 사례가 포함이 된다. 저가 목록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한 균형 잡힌 마켓플레이스 유지를 위해 모든 플레이어 여러분께 시장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아이템을 등록하고 크게 저가로 책정하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란다. 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글이 이 글이에요.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한 건데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저가 상품 구매를 위한 봇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활동에 신고를 받았대요. 뭐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그리고 파이는 7년 동안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았다. 분석해드릴까요? 21년까지 파이는 블록체인조차 없었다. 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시간을 확대하면서 그 다음에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파이 앱이었다. 21년에 파이는 테스트넷에서 파이 월렛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격리된 메인넷은 22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나 블록체인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KYC를 통해 메인넷으로 온보딩하는 과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KYC 제공업체, UT 테스트하고 중앙화된 검증 회사들과 협력을 했고 그러나 코어팀은 자체 KYC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다. 심지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려운 프로젝트는 몇 년이 걸렸다. ICO나 토큰 프리세일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팀으로 그들은 전 세계 국가의 사용자를 검증하고 수백만 개의 신원을 처리할 수 있는 KYC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쭉 보면 파이가 블록체인 자체 업그레이드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기간을 말한다면
지난 1, 2년을 의미할 뿐 7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이게 그 프로젝트의 기간 자체는 7년이지만 실제로는 이거예요. 파이코인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지만 7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요렇게 뭐 볼 수도 있어요. 뭐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의 통 기간을 항상 의미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코어 팀이 항상 뭔가 실적 발표라고는 뭘 할 때 2000 자기네들 19년부터 일했다고 하지 뭐 22년부터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총 기간을 의미하고, 그래 항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물론 이게 사람들의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0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9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 자, 2019년에 파이가 나왔고 2029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 요런 평가예요 그냥.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게 틀렸다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으니까요. 파이오니어 6천만 명의 사용자, 1,800만 명의 KYC 완료, 그리고 40만 이상 노드, 그리고 개발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470개의 디앱 구축, 10분 미만으로 개발자 라이브러리로 결제 통합 시간 단축. 공식 인증된 앱은 2개뿐, 감독 없는 9천 이상, AI 생성 앱 제외. 빌더들에게 공식 인정이나 재정적 보상은 전무. 덱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1년 넘게 테스트넷에 갇혀있음. 100만 파이 질문. 명확한 수익 경로가 없고 생태계 여전히 곧 출시될 예정. 핵심 팀의 커뮤니케이션이 블랙홀 같은 상황에서 진지한 개발자가 파이에 베팅할 이유가 뭐죠? 그리고 빌더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개발자 뭐지 다 좋은데 CD게임즈 말고, CD게임즈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CD게임즈 외에 나머지는 뭐 개발을 열심히 해서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딱 뭔가 명확하게 나온 게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전 이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엔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파이에 대한 비판적인 포스트도 많이 썼다. 제가 하려는 건,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다.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좌절감은 파이어 스튜디오를 밀고 파이브 코더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이해한다. 파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흥미로운 게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핵심팀은 유틸리티와 앱 개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게 짜증날 수 있다. 코어팀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든 하든 안 하든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설명해 보겠다. 파이 생태계는 아직 주요 성공 사례가 없다. 파이어사이드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재와 삭제 시스템이 플랫폼에 큰 타격을 줬고, 파이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그걸 사용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파이어사이드 포럼 누가 사용합니까? 망했어요. P2P 거래 앱들도 미래가 밝지 않다. 그것은 파이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이 변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을 장악했다. 그리고 해커튼 앱들 대부분 사라졌다.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 개발자들 중에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군분투를 직접 들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해서 떠났다. 파이가 더 많은 유틸리티 앱을 원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민감한 영역에 손대지 않고 진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앱이 필요하다. 개발자들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면 파이 생태계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비교해보면은 NFT, ICO, 토큰 런칭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 할 때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생태계가 그랬다. 파이도 그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야 된다. CD게임즈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만들고 있다. CD게임즈가 P2E가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수익화 좋은 사례로 특별히 언급을 했다. 맞아요. 그들의 사례는 그렇대요. 그렇지만 마케팅이 훌륭하지 않아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진지한 개발자가 파이에 왜 베팅을 했냐, 제 생각엔 답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믿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CD게임즈가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면은 다른 그 게임들의 사례를 비교해보세요. 무한돌파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좀 다른 게임들. 결국에는 진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냉정해요. 시장이라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돈 되는 거 찾지 돈 안 되는 거 찾지 않잖아요. 돈 안 되는 거 찾으려고 하면은 꾸준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제가 하는 이유도 사실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은 저는 맞아요. 돈 벌려고 하지 돈 안 벌려고, 그냥 돈 안 벌고 자선 사업하려고 파이코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믿고 있다. 최근 2, 3년 이내에 파이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세상보다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결제를 하고 파이를 그 거래를 지원하는 가스 수수료 사용하는 시스템을 더 이제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은 파이 있죠, 파이. 파이에서 지금 개발한 파이어사이드 포럼,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서 대박을 쳤나요? 그리고 지금 뭐 그때 말했던 도메인,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이게 뭐 대박이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에 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결론은 쭉 해가지고 시행착오 겪어서 만들어낸 게 CD 게임즈. 여기 투자를 한 거죠, 투자. 그래서 CD 게임즈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CD 게임즈가 잘 돼야 되는데, CD 게임즈가 생각보다 6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 8만 명 정도가 한다. 1%도 안 하네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한 60만 명은 해줘야, 그리고 서버가 좀 터져줘야, 사람이 많아 서버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인기가 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배경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하면은 KYC에 대한 게 없잖아 있어요. KYC 인증 해봐야 여러분들 1800명이에요 여기 1%면 18만 명, 18만 명, 18만 명이에요. 1%가 아니라 10%죠. 10%. 10%? 10%가 아니지? 1%네. 죄송합니다. 10%가 아니라 1%.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 파이에 대한 연령층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부분 40에서 60대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제 영상 보는 거 아닙니까? 많잖아요. 여러분들 게임하라 그러면은 뭐야, 야 내가 나이 들어서 게임해야 돼? 제가 약간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제 PC방 가면 가장 많이들 하는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다들 페이커 아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많이 하죠. 제가 나중에 막 70대 되고 80대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에에에 하면서 롤 할까요? 그리고 지금 막 70대 80대 파이오니어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이 롤 해봐, 어이 게임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야? 요거는 뭐 이렇게 뭐 재배를 하는 거네? 별을 심네? 상추를 재배한,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연령층이 좀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마이그레이션 및 이제 확인되지 않은 금액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채굴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9단계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되나요? 1858개에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도 아직 있어요. 이거 지금 3년 됐거든요. 근데 파이코인 대단하다. 뭐 KYC를 자체적으로 했다. 맞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분들 3년 됐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더 많이 오래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완전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도 좀 주던가. 파이코인 정말 최고다. 이 시대 최고의 게임머니 파이코인 최고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이유라고 할까요? 2011년에 비트코인은 개당 912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15년 지났거든요. 2011년부터. 지금 얼마예요? 1억 좀 안 하잖아요. 9,800 되나요? 9,500? 파이네트워크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조만간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정기 영상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이러는데 파이코인 정말 비트코인급처럼 가면은 얼마나 가격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겠지만 다들 힘내시면 좋겠고, 리에이스와 함께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 매일매일 들으면서 같이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